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암, 심근경색,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근본 법칙, 당질 중독. 시작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증이 되어가는 당질 중독.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비만자는 출세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 언론에서 한창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중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라며 미국에서는 비만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 말로 실제로 일본 비즈니스계에서도 비만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만자들을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며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풍조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만자는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질 중독에 빠져 당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중독된 피해자들입니다. 여기서 당질이란 단순히 설탕 같은 달콤한 종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자를 만드는 당질의 대부분은 밥, 빵, 면류 등 달콤하지 않은 탄수화물입니다. 대부분의 비만자는 밥이나 면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비만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살이 찌도록 먹게 되는 것은 단지 식탐이 강해서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뇌의 상태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원해서 살을 찌우는 사람은 없죠. 건강진단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인 남성은 30대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서 중노년이 되면 대체로 대사증후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독자 여러분도 의사에게서 체중을 감량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해마다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혹은 조금 살이 빠졌다가도 다시 금방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살을 빼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당신이 미식가이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질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을 치료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비만을 해소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젊은 당질 중독은 뚱뚱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고 젊은 여성 중에도 중증 중독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녀들 중에는 편의점에서 산 탄산음료나 주스, 스낵 과자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는 많은 중독이 존재합니다. 이런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알코올, 니코틴 등의 물질을 끊을 수 없게 된 물질 의존과 도박, 쇼핑, 게임 등의 행동을 끊을 수 없게 되는 행위 의존입니다. 내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일에 의존하는 워커홀릭도 심각한 중독에 해당하죠. SNS 중독은 앞으로 큰 문제로 발전하겠지만 아마도 제대로 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중독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약물 중독이 아닐까요? 원래 각성제 같은 약물의 사용은 범죄인데 합법적인 약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난 상태에 빠져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치는 사건을 보면 약물 중독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같은 물질 의존이라 해도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 게다가 당질 중독이라니 이건 정말 귀여운 중독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질 중독은 약물 중독처럼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중증 환자가 되고 그런 환자가 현대사회에 넘쳐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심각한 병을 얻게 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당질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더불어 당질 중독의 무서운 폐해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질 중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당뇨병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총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해왔습니다. 당뇨병과 당질 섭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당질의 밝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먼저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당질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무서운 것으로 당뇨병과 상관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쉽게 당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살이 찌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피하고 싶은 최악의 질병은 암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만성신장병, 알츠하이머병 등 심각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당질 중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질 중독에 대해 알고 자신과 관계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 강조하는 바입니다. 2장 당질을 끊지 못하는 이유. 당질 중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당질뿐만 아니라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중독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중독 경향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이용된다. 중독은 스스로 그런 곳에 떨어진 것인데 떨어진 구멍은 스스로 판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즈니스에 이용되는 의존증에 관한 책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저자 애덤 알턴은 좋아한다는 것과 갖고 싶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한다. 의존 대상은 심리적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치유해주지만 그것이 곧 지속적인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래도 괜찮다. 일본인이라면 갓 지은 흰 쌀밥을 당연히 좋아한다. 나는 라면도 스시도 아주 좋아해서 가끔 먹는데 오늘은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먹지 않는다. 이것이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다. 하지만 정말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갈망하는 마음을 동반해서 참을 수 없게 되고 먹고 싶어져서 안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도 고통을 낳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름진 식사를 계속하면 초무침 같은 깔끔한 맛이 나는 걸 먹고 싶어진다. 하지만 당질의 경우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갈증이 이어진다. 먹을수록 내가 중독되어 더욱더 먹고 싶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단백질이나 지질은 그렇지 않은데 당질은 섭취할수록 중독이 되는 건 오래전 조상들의 DNA 때문이다. 당질은 에너지 원이므로 우리 뇌에는 애초에 당질을 섭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냥이나 채집으로 살아갈 때 필요했던 시스템이다. 당시에는 당질을 겨우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구조다. 내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50대 여성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A씨라고 해두겠다. A씨는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거쳐 독립했다. 지금은 편집 프로덕션의 경영자로서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다. 업무는 원고 정리를 비롯해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적이며 스트레스도 제법 쌓이는 것 같았다. 그런 A씨의 기분 전환 방법 중 하나가 일하는 동안 간식을 먹는 것이었다. 원래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A씨는 처음에는 전통 있는 화과자나 백화점 지하 식료품 매장에서 구입한 케이크 같은 걸 먹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문득 봉지 과자를 집어든 뒤부터 이 과자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봉지 정도 먹어요. 혹시 당질 중독에 걸린 걸까요? A씨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건강 문제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여전히 봉지 과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계기는 아주 사소한데 기분 전환용 간식 때문이었다. 좋아하는 화과자나 케이크도 가끔 먹으면 문제 없겠지만 A씨는 매일 계속해서 먹는다.
그렇게 먹는 동안에 더 먹고 싶어가 시작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화과자를 먹고 싶다는 것을 넘어 당질을 섭취하고 싶다는 갈증에 사로잡혀 이제 봉지 과자든 뭐든 다 좋아 라고 생각해버린다. 비어진 과자 봉지를 보고 A씨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자신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한심해 라며 탓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A씨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내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을 뿐이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질 중독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문제를 뛰어넘으면 된다. A씨 같은 경우는 주위를 대충 둘러봐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A씨의 중독은 과자류였지만 밥이나 면류 등 탄수화물을 과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식욕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경우가 남녀 불문하고 얼마든지 많다. 이제 이와 같은 당질 중독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열쇠는 바로 혈당치다. 탄수화물, 과자, 과일,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등의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한다. 기름기가 많은 스테이크를 먹는 경우 영양분은 주로 단백질이나 지방이기 때문에 혈당치는 거의 오르지 않는다. 채소는 기본적으로 혈당치를 올리지 않지만 감자나 호박 등 당질이 많은 종류를 먹으면 올라간다. 말하자면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질이다. 섭취한 당질량이 많으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재빠르게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된다. 대량 분비되어야 혈당치를 몸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면 이번에는 혈당치가 급격하게 내려간다. 혈당치가 80 정도까지 내려가면 괜찮지만 70 이하가 되면 저혈당이 되어 너무 낮은 상태가 된다. 혈당치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저혈당이 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뇌에서 명령을 내려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대량 분비해서 여러가지 불쾌한 증상으로 신호를 보낸다. 구체적으로는 짜증, 강한 공복감, 식은땀, 두근거림, 떨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그널은 빨리 당질을 섭취해 라는 뜻으로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상승하고 동시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된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계를 자극하여 쾌감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뇌의 명령대로 당질을 섭취하면 그에 대한 포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어 불쾌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중독이 되면 대뇌 보상계 신경 조직들이 비대해져 결국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당질 중독이란 당질에 대한 뇌의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요즘에는 별것 아닌 일로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늘었다. 신경질을 내는 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다. 중장년층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난폭운전 관련 뉴스도 매일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다. 블랙박스에 녹화될 가능성이 큰데도 왜 참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 문제가 식생활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사회에는 제조업체가 만든 식품들이 넘쳐난다. 이런 식품에는 당질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있다. 특히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제품을 자주 먹다 보면 어느새 당질을 과다 섭취해서 그만 중독되어 버린다. 예전 일본이라면 가난해서 굶어야 했던 사람이 신경질을 부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배불리 먹는 사람이 신경질을 낸다. 흔히 만약 괜히 신경질을 내는 일이 있다면 그 전후 상황을 돌이켜보길 바란다. 신경질을 내기 전에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서 신경질이 나는지 생각해본다. 또한 신경질을 내면서도 당질을 계속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당질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신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깨닫는 순간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하고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영리한 생각이다.
같은 당질이라도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 혈당치가 오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미 액체가 되어 있는 당질은 위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어 곧바로 소장으로 운반되므로 입속으로 들어간 후 30분이 지나면 흡수되어 혈액 속에 포도당이 흘러넘친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혈당치가 약 200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치 스파이크가 나타난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다면 내려갈 때도 가파르듯이 혈당치 스파이크를 일으키면 그 후 혈당치가 계속 떨어져서 2시간 후에는 70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다.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당질이 듬뿍 들어있는 탄산음료나 주스는 얼마나 위험한 음료일까? 한마디로 악마의 식품이다. 쇼핑이나 도박에 중독이 되면 돈을 잃는 문제가 생긴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신용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약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 게임도 중독 상태가 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당질 중독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걸까? 먼저 혈당치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저혈당에 의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좀처럼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뇌의 명령에 따라 당질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진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질 중독은 중증화되어 간다. 당질 중독을 방치해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비만이다. 비만해진 이유가 설마 주스를 마시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살이 쪘다는 인식은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살을 빼고 싶어라고 생각할 뿐이다. 살을 빼고 싶은 이유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싶은 외견상의 이유도 있고 살이 빠지는 게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살이 좀채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거듭 말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당질 중독에 빠져 있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이 많이 쪘다면 살을 빼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만큼 중독 상태가 증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질 중독으로 인해 몸이 비만해지거나 AG가 축적되면 다양한 생활습관병이 초래된다. 당뇨병은 물론 고혈압,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피하고 싶은 심각한 질병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데이터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살이 찐 사람은 물론 마른 사람 중에도 심한 당질 중독 환자가 있다. 자, 여기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지 간단히 체크해보자. 도대체 비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쉽게 말하면 몸 안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다. 몸 속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가 비만이므로 지지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지방이 적은 메밀국수나 삼각김밥은 괜찮지만 비계가 많은 고기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실수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름기가 많은 스테이크 200g보다 삼각김밥 1개, 메밀국수 1인분이 더 살이 찐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것은 지방질이 아니라 당질이다. 당질은 꼭 달콤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달콤하지 않은 밥,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이다. 그런데 왜 탄수화물이 비만을 초래하는 걸까? 앞서 말했듯이 밥, 면류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에 속한다. 설탕은 이당류다. 단당류가 3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다당류,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당류다. 단당류란 포도당, 과당, 젖당 등을 말한다. 탄수화물을 입으로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모두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되며 이 포도당이 소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보내진다. 결국 밥을 먹든 설탕을 먹든 마지막에는 포도당으로 흡수된다. 이때 혈액 속에 얼마나 많은 포도당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침이 혈당치다. 혈당치는 약 70에서 140의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훨씬 올라간다. 140 정도까지는 자주 치솟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20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면 고혈당성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 혈당치를 낮춰주는 기능이 우리 몸에 갖춰져 있다.
우리 몸은 구조적으로 인슐린이 혈액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 말하자면 당질은 거의 100% 포도당이 된 다음 몸 안에서 낭비 없이 흡수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속 지방이 점점 늘어나므로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다. 당질과는 달리 지질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모처럼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는데 지질 부위를 남길 필요는 전혀 없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질은 계속해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에 37조 개나 되는 세포의 막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질이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이처럼 지질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많은 용도로 이용된다. 둘째, 흡수율이 나쁘기 때문이다. 지질은 많이 먹어도 변으로 배출되고 혈액 속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기름진 요리를 많이 먹은 다음 날에는 변이 물에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는 지질이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원래 우리는 지질을 별로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족할 지경이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지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살을 빼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과연 몸에 어느 정도의 지방을 쌓아두고 있을까? 마라톤 선수가 경기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마라톤 선수도 아닌 사람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되어 지방세포에 쌓인다. 몸을 별로 움직이지 않는 컴퓨터 작업이 많은 현대인은 애초에 에너지가 부족할 일이 없다. 당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 당질을 제한하면 비만이 해소되고 여러 가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온통 좋은 것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은 당질 제한으로 체중을 줄이면 근육이 빠진다는 것이다. 그럴 일은 없다. 당질 대신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대인의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몸은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당질을 제한함에 따라 식사에서 섭취한 포도당이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 글리코겐마저도 다 없어지면 비로소 지방이 사용된다. 즉,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쌓여있는 지방이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당질 제한이란 것이 당질 섭취량을 0으로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당질 함유량이 적은 음식에도 어느 정도의 당질은 들어있다. 따라서 극도로 당질 섭취량을 줄여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근육까지 사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는다. 부디 이상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켰으면 한다. 남성 비만은 특히 위험하다. 너무 마른 여성도 건강상 좋지 않다. 내가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비만이 심각해지면 분명히 생명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그런 경향이 강하다. 비만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문제가 있지만 살찌는 부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성은 대부분 사가형, 여성은 서양배형으로 살이 찐다. 여성에게 많은 서양배형은 엉덩이나 하복부 등에 대체로 피하 지방이 많이 쌓이는 형태다. 제2장 복습. 섭취할수록 뇌가 중독에 빠져든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도 당질 중독 때문이다. 당질이 잔뜩 들어있는 탄산음료나 주스는 그야말로 악마의 식품이다. 당질 중독은 노화를 앞당긴다. 당질 중독은 당뇨병, 고혈압,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 당질은 낭비 없이 거의 100%가 포도당이 되어 우리 몸에 흡수된다. 지질을 먹는다고 살이 찌지는 않는다. 다이어트를 위해 지질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탄수화물을 열심히 먹는 동안에는 영원히 살이 빠지지 않게 된다. 남성의 비만은 특히
위험하며 여성이 너무 마른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